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이 대안의 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 역시 이 동일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이 대안의 운이 장 초반에 이 상승하는 모습, 그 뒤로 다시 패턴성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 말씀드린 이 범주가 유효하게 작용을 했죠.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장 초반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역시 장 초반에 상승하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과 같이 엮이면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오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주가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 이 상승폭의 이 대부분을 반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해운이 조금 더 변동폭이 작은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측면을 비교를 해보면 흥하해운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흥하해운 다음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흥하해운을 선행 삼아서 이 지표로 삼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변동폭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내일 시장에서 이 상승이 나와주거나 이번 주 시장에서 더 강한 상승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11선을 이탈을 하면서 좀 무너지긴 했는데, 자, 21선도 이탈을 했죠. 자, 11선, 21선 모두 이탈을 하면서 좀 무너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게 존재를 합니다. 사실 2,4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함께 산출을 해봤죠. 자, 이제 23년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리뉴얼을 해보면, 자, 24년 EPS의 평균은 423, 그리고 PR의 평균은 5.075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2,146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BPS 평균인 약 6,000원, 자, 그리고 이 PBR 평균인 0.355,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2,130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인 거죠. 하지만 또 이대로 적정 가격을 산출한 대로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대한해운의 모멘텀은 후티 반군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려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 홍해 관련해서 큰 힘을 받지 못했던 거는 중국이 이란의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를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받지 못했고, 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동반이 돼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 보통은 단발성 모멘텀으로 사라질 이 리스크가 현재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향후 주가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 친이란의 민병대 공격에 의해서 미군 3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더 확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분위기도 이에 따라서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홍해를 지나는 이 선박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자, 미국 군함과 또 영국 유조선에까지 공격을 가하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또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 리스크, 또 이 홍해 리스크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제가 정치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내외적인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월달과 2월달에는 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 자, 그렇다면 7월과 8월달, 7월, 8월이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이 7월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가 있는데 바로 공화당 전당대회고, 이 8월은 이 민주당 전당 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산출이 된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7월, 8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이 리스크를 오프시키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산을 해보면 약 5월 달에서 3월 달, 3월 달에서 5월 달 이 가량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4월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4월 이전까지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자, 이 부분이 이 단기적인 매매 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이 미국의 이 세계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해서 후티가 공격을 하면 이 말썽을 부리면 자, 이 보복성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과 같이 이 미군 사망이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이 결국에 더 강한 그런 공격을 통해서 홍해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명의 피해나 이 부상 소식이 불거지면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결국에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자, 리스크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더 길게 갈 거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단발성 모멘텀으로 끝났던 이런 사건이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결국에 유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인플레이션 역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경제 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운주들은 특히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패턴은 자,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더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 또 시장 상황과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사실 보게 되면 이 정상적인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 운임이 상승하고 이 해운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 조금 억지스럽게 보면 후티 반군의 공격 또 홍해 리스크가 엮이면서 해운주 역시 이 경기가 강제로 살아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BDI 지수와 또 정치적인 측면 연동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이 BDI 지수가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해 준다면 시기적으로 3월에서 4월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 역시 이 시기와 비슷하니까 이 BDI 지수 플러스 이 정치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이 홍해 리스크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때쯤에 강한 상승폭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는 기후 위기가 허상이다. 자, 그리고 석유 화학 업체, 이 셰일 업체, 자, 이러한 기업들에게 이 보조금을 더 준다. 자, 그리고 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는 지금보다 더 안정화되면서 자, 인플레 역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유가를 낮추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수혜주로 이 대한해운이 엮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유가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제 영상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가가 하락을 하면 이 해운주는 이 비용 측면이 하락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 이 재무 구조가 안정화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트럼프가 이 집권이 된 다음에 자, 유가가 안정화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대한해운 역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 시장 상황 브리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으면서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 수급이 쏠리면서 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더라도 이 대한해운의 이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한해운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특히 정치적인 측면 또 홍해 리스크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맞을지 이 부분 시청 포인트로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